자, 다음 이제 레벨 3로 가죠. 스텝 3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가 이런 그래프가 돼 있대요. 근데 어디? 3,0과 5,0에서 만나고 직선 y는 3이라는 직선이 이 그래프하고 그쵸? 만나는데 두 개의 공간의 길이가 4라고 나왔네요. 그랬을 때 선분의 길이가 4 나왔을 때 ABC에 대해서 미지수를 구하러 나왔죠. 자, 그럼 하나씩 추적해 보죠. 자, 레벨 3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고 하나하나씩 잘 찾아봅시다. 자, 일단 대칭축은 얼마일까요? 그쵸? 3하고 5가 있는데 그쵸? 아, 선생님 여기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대칭축 4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길이가 2이고 여기가 길이가 2겠네요. 오케이, 그럼 4에서 오른쪽으로 2니까 얘는 얼마? 아, 6이겠네요. 끝났죠. 그 다음에 4에서 왼쪽으로 2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2겠죠. 예, 그럼 모든 게 대부분 다 끝나버렸는데요. 그럼 하나씩 이제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 먼저 얘를 봤더니 2차 함수 y는 여기서 두근이 3과 5기 때문에 미지수 AB에 대한 식을 찾을 수 있고 잘린 부분이 4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찾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인데 그쵸? 얘의 두근이 얼마예요? 바로 3하고 5죠.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난 점이 3하고 5죠.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8이고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15네요. 근데 그럼 얘는 이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분의 C가 15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 y는 4라는 그래프하고 그쵸? 2차 함수하고 만난 거, 즉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하고 y는 4, 예, 얘 두 개 만나서 넘겨주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4인데, 자, 이거의 해가 바로 뭐다? 2하고 6이죠. 그러니까 얘의 두 근이 2하고 6이란 걸 우리가 그림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자,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8인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또 얼마예요? 그냥 8이죠. 두 근의 합. 실제로 여기 나왔죠?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10인데 얘는 A분의 C-4를 해야 1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그렇죠. A하고 C를 일단 먼저 찾아낼 수 있겠는데요. 어디 보면 자, 여기서 얘를 3번식이라고 놓고요. 보시면 자, 12는 그렇죠. A분의 C-A분의 4죠. 근데 A분의 C가 아까 얼마로 구했습니까? 15로 구했기 때문에 아하, 얘가 얼마다? 3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럼 A분의 4가 3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다? 3분의 4라고 해서 분수식이 나오네요. A가 3분의 4면 이제 나머지 B하고 C를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겠죠. 어디 구해볼까요? 여기서 두근의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8이니까 마이너스 8A가 바로 B가 나오겠죠. 그래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8, 4, 32 해서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32 나왔고요. 그 다음에 C는 우리가 그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A분의 C가 15였으니까 C는 얼마다? 15 곱하기 A 하시면 되고 A가 3분의 4니까 예, 답은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C는 20. 근데 저기서 구하라는 건 뭐였습니까? A가 3분의 4죠. A에다가 B를 빼래요. 뺐으니까 3분의 32 더하기 C 더하니까 20이죠. 그럼 3분의 36이니까 9가 나오겠네요. 9에다 20 더하니까 답은 29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근과 기수관계의 문제가 결국 근과 기수관계의 문제인데요. 자, 이 그래프의 해석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3하고 5라는 값이 나왔어. 그래서 얘가 두근이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이 그래프가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래프와 y는 4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거고, 넘겨서 또 정리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 B, C를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키포인트는 뭐였죠? 그쵸? 2차 함수는 대칭축의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2하고 6이란 값도 쉽게 구할 수 있었었죠. 항상 그래프에서 차분히 잘 들여다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으로 갑시다. 자, 22번 보시면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얘는 이 문제랑 좀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상황은 있네요. 뭐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예요? 미지수죠. 예. 이 문제는 일단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미지수인 게 이 문제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저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함정일 경우가 많으니까
이 문제는 상관이 없지만 저렇게 2차항이나 3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동그라미를 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도 습관돼서요. 일단 동그라미를 쳤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죠. 예, 이때는 막 흥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을 때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아, 근해 분리네요. 아까 우리가 이론상으로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줬었죠. 스텝 1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한 근이 마이너스 2하고 0이 사이에 있고 또 다른 근은 1과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대요. 근데 저 2차 함수 그래프는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걸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저기서는 특별하게 A가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만 아니지 실제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서로 조건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A가 우리 양수일 때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그럼 이런 오렌지색 그래프가 될 거니까 뭐 확인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저 식을 fx라고 했을 때 f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야 되죠? 양수가 돼야 된다. 0 집어넣으면 f의 0은 음수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1은 뭐죠? f의 1은 음수가 돼야 되고 f의 2는 뭐다? 양수가 돼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뭐 확인하셔야 되죠?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엎어진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f의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음수. f가 0일 때 얼마?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파란색 그래프니까 1 집어넣으면 양수죠? 그 다음에 f의 2 집어넣으면 음수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확인해서 A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한 번씩 이제 집어넣어 보죠. 자, 저 식을 일단 가지고 오면 A의 X의 제곱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4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 식을 이제 fx라고 우리가 잡았으니까요. fx로 잡았으니까 첫 번째 자,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자, 마이너스 1 먼저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A 플러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커야겠죠? 그럼 2A가 3보다 커야 되니까 A는 2분의 3보다 크다. 예, A가 0보다 크다에 만족하죠. 두 번째, 이제 0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음수인 거는 당연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 계산 부담 적고요. 1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었더니 A하고 A가 사라져 버리죠? 1 집어넣어 볼게요.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근데 얘는 어때요? 자동 0보다 작죠? 만족시키고 2일 때 보겠습니다. 4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가 되죠. 4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 마이너스 4가 돼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2A는 그쵸 6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이제 다 됐네요.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 A는 3분의 2보다 3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가장 큰 범위는 어떤 거다? 그래서 얘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는 게 양수일 때는 A가 3보다 크다는 게 바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어 봤더니 그쵸? A 플러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4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정리하면 2A가 3 그래서 A는 어떻게 된다? 2분의 3보다 작다. 근데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찾아보니까 현재는 얘가 윈이네요. 그쵸? 윈. A는 0보다 작으니까 그쵸? 얘는 답의 일부지만 실제로는 J가 더 현재 A가 0보다 작다는 게 일단 현재까지는 답이고요. 두 번째. 자, 0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가 이건 모순이네요. 그쵸? 0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A가 음수일 때 0 집어넣으면 그쵸? 마이너스 4보다 크진 않죠? 그쵸? 얘에서 약간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었더니 AA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얘도 좀 모순이네요. 그쵸? 근데 2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죠? 2를 집어넣으면 그쵸? 2 집어넣으면 4A 그쵸?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 마이너스 4 그래서 2A 빼니까 여기는 2A가 되고 마이너스 6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A는 뭐보다 작다? 그래서 3보다 작다. 그쵸? 그러면 결국 얘하고 그쵸? 또 중복된 범위를 찾아보니까 A는 뭐보다 작다? 그쵸? 0보다 작다는 게 바로 공통된 근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을 때 A 값의 범위는 A가 0보다 작든지 또는 A가 3보다 크든지 이렇게 해서 두 근 사이에 있을 때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근해 분리 중에서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특정한 근이
어디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이 문제는 소술형으로 되게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실수 A가 0은 확실히 아니죠. 왜? 2차 방정식이 라고 이미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절대 0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A가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서 우리들이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 각각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 음수를 판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체크가 돼서 A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A 값의 범위는 그렇죠. A가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면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22번은 근해 분리의 문제입니다. 예, 다음 23번으로 가죠. 자, 23번 문제는 나름대로 예,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2차 함수에 대한 내용과 그렇죠. 근에 대한 직선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좀 더 크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현재 이렇게 x축이 있는데요. 어디 봅시다. 현재 이렇게 잡고 직선 A하고 B가 그렇죠.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 이렇게 현재 돼 있대요. 제가 좀 더 크게 그리면 더 잘 보이겠죠. A하고 B가 있고 근데 이 A라는 점에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바로 P라고 잡았네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에서 Y축에 수선을 내린 발을 Q로 현재 잡은 상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그래프하고 Y는 KX라는 직선, 얘가 Y는 KX라는 직선인가 봐요. 됐습니다. 돼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이제 뭐 루트 15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5라는 것은 금방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OP 대 5 그렇죠. 5 곱하기 5P의 길이하고 3 곱하기 5Q의 길이가 같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푸시는 게 좀 테크닉이 좋냐면요. 여기가 5하고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P를 3T로 바로 줘버리고 Q를 5가 있으니까 얘를 5T로 줘버리면 돼요. 그럼 문제 풀 때 좀 더 깜깜해 버립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5 곱하기 5P 대 3 곱하기 5Q가 서로 같다는 것은 P를 5P를 강제로 여기 있는 개수를 이용해서 3T로 줘버리고 여기 있는 개수를 이용해서 5T로 줘버리면 15T 똑같게 되죠. 그래서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5P가 얼마다? 3T래요. 5P의 길이 5P니까 여기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3T고 그래서 5Q의 길이 여기가 현재 5T래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란 소리죠? 그렇죠. 5대 3이니까 여기도 3대 5로 쓸 수 있고 그럼 여기의 길이도 우리가 강제로 여기를 뭘로 잡으면 된다? 얘를 5T로 잡으면 여기는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 3T 이렇게 잡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니까 5T, 3T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음수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T와 3T로 개수를 주면 훨씬 더 문제가 더 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왜 편하게 풀 수 있냐면 두 개를 합성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5라는 식과 kx라는 식이 있을 때 얘를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5는 0이 되는데 바로 얘 두 근이 바로 뭐라는 소리예요? 만나는 점이니까 얘하고 얘가 바로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t하고 5t를 그쵸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 식의 근이 얘하고 얘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2t죠. 2t가 k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t의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오케이 t의 제곱은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t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린 편하게 t를 1로 잡아도 괜찮죠.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t를 1로 잡고 문제를 풀면 양수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렇죠?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얼마다? 2t니까 2를 집어넣으니까 k는 얼마다? 2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요. 나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5 곱하기 5p에다가 3 곱하기 5q로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걸 푸는 약간의 요령은 그렇죠? 마주보고 있는 상대편의 개수를 바로 줘버리고 얘를 3t로 잡아버리고 얘가 5니까 5q를 5t로 잡아서 문제를 풀면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길이비가 5대 3이라는 것은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의 비도 5대 3이니까 5대 3으로 해서 두 근을 하나를 5t, 하나를 마이너스 3t로 해서 두 근이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를 정리해서 넘겼더니 한 근이 마이너스 3t고 한 근이 5t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t를 구하고 양수 k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죠? 두 근의 만나는 교점이 바로 뭐다?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근이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난이도는 상당히 있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제가 생각할 때 키포인트는 그쵸. OP하고 OQ를 적절하게 잡는 것부터가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저게 아주 좋은 테크닉이니까 문제 푸실 때 종종 이용해 보세요. 다음 24번 가겠습니다. 예, 24번 아주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네, 범위가 나와 있을 때 최대 최소인데 아하, 얘는 정말 중요해요. 왜? K가 현재 어떤 값인지 나와 있지 않죠. 예, K가 현재 가운데, 그렇죠? 얘가 미지수예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별표 몇 개? 3개 정도 갑시다. 예, 서술형에서는 정말 정말 이거 자기 학교에 안 나오면 여러분들 광분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자기 학교 시험 보는데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왔다. 바로 시험 감독 불러가지고 아니 우리 학교 시험지에 이게 안 나왔다. 이 말이 되냐? 라고 항의해야 될 문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현재 0부터 3까지 사이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최대값이 4래요. 근데 우리는 대칭 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3.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 들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k 제곱 빼주고 더하기 3이죠. 그래서 다시 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에서 k 제곱 더하기 3을 해주는 게 이 식을 일단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0,34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K가 0,3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런 거죠. 이건 그래프가 엎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얘 양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현재 K일 때 0하고 3이 여기 있을 때 그렇죠? 이런 범위에 있을 때 그렇죠? 되는 상황하고 K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희망대로 K가 여기가 있는데 0하고 3 사이에 그렇죠? 0하고 3 사이에 K가 그렇죠? 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K가 그렇죠? K가 여기 있는데 0하고 3이 바로 K의 오른쪽에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0하고 3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현재 돼 있는 과정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즉 K 값과 0하고 3 사이의 범위가 그렇죠? 이렇게 K가 3보다 크냐? K가 0하고 3 사이에 있냐? K가 0보다 더 작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냐 없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그렇죠? 자, 보시면 그럼 첫 번째 이 경우일 때는 자, 0하고 3만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언제 최대예요? 그렇죠? 3일 때 최대겠죠? 그래서 3을 집어넣어 볼까요? 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9 플러스 6k 플러스 3 얘가 바로 최대가 되는데 이 최대값이 4래요. 그럼 실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디 6k는 마이너스 6이니까 10 그래서 k는 얼마다? 3분의 5가 되는데 우리 조건에 틀리죠. k는 반드시 여기서는 일단 어떤 조건이에요? k가 3보다 클 때를 조건으로 해서 최대값 구해서 봤더니 최대가 4가 나오려니까 k가 얼마예요? 3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k는 3보다 더 3분의 5라는 것은 3분의 5보다 더 큰 값은 아니죠. 아하,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너 탈락.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얘로 갈게요. 자, 이때가 최대값이니까 최대가 얼마예요? 최대값이 바로 얘죠. k 제곱 더하기 3이 최대값인데 얘가 4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k 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1이 되니까 k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k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근데 k가 플러스 1은 여기 해당되지만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탈락. 그래서 k가 얼마다? 플러스 1은 된다라고 해서 여기는 합격. 너는 기다려. 그다음 세 번째. k가 0보다 작을 때. k가 0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봤더니 여기만 신경 쓰니까 언제 최대죠? 그렇죠. 0을 집어넣을 때죠. 그래서 x에다 0을 인풋시켰더니 3이 나왔는데 x에다 0을 집어넣을 때 3이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얘도 탈락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일이 나열했지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모순되고 그렇죠. 얘만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k는 얼마다? 1이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게요.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이 함수에서 뭐가 지금 사라져 있다. 대칭 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필요한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의 문제는 이미 저런 게 다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일일이 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확실히 달라요.
서술형 자체도 정확하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서 스스로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 선생님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K가 미지수가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 그림이 존재할 수 있다. 대칭축에 따라서 0보다 3, K가 3보다 커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K가 0하고 3 사이에 들어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K가 1하고 3, 0보다 3 사이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이 됐을 때의 최대값을 넣어봤더니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최대값이 4라고 했는데 4가 안 나오더라. 근데 유일하게 두 번째 값만이 집어넣었더니 K값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거 잠시 제가 수업을 이거 보신 뒤에 바로 딱 끊고 한 번 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25분으로 오셔야 돼요. 알겠죠? 약속하세요. 이 문제 설명 딱 끝나면 25분 바로 가지 말고 잠시 스톱 시켰다가 다시 한번 안 보고 이 문제를 풀고 25분으로 따라오세요. 아셨죠? 오케이. 그럼 25분으로 바로 갈게요. 자, 끊고 분명히 오셔야 돼요. 자, 25번.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사고력 문제라고 하네요. 아, 이 그림은 되게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정삼각형인데요.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나중에 절대부등식 쪽에서 나오는 그림이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현재 뭘 물어봤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 속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물어봤는데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P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이래요. 그렇죠? 도형 나오면 되게 어렵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꼭 또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예, 여기 두 개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미지수를 놓냐가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문제 풀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렇죠? 자, 직각삼각형이 60도, 30도네요. 자, 항상 B가 어떻게 되죠? 2대 1대 루트 3이죠. 예, 그래서 2대 1대 루트 3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한 문자에 대한 2차 함수로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여기 현재 PP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X로 잡고 PC의 길이를 Y로 잡을게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미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보통 여기를 푸냐면, 선생님 저는 Y 대신에 4-X로 놓고 풀면 안 되나요?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4-X로 놓으면 어떤 게 불편해지냐면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를 잡는데 되게 불편해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떤 친구들은 4-X로 잡는데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 RC의 길이와 PR의 길이를 표현할 때 훨씬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X하고 Y로 잡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낫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Y 대신에 어떤 문자를 집어넣어주면 훨씬 계산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X면 여기가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X라는 길이가 나오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 X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Y면 여기는 1이니까 2분의 1 Y가 오고 여기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 Y라는 길이가 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그쵸?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자, 얘 구해볼까요? 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1 루트 3Y. 오케이. 얘가 바로 넓이세요. S. 됐어요. 그럼 정리해볼게요. 어디 8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나오네요. 예. 얘가 S래요. 근데 S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자, X, 그쵸?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자에 대한 이차 함수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Y 대신에 X 플러스 Y가 얼마였으니까? 4였으니까 Y는 얼마다? 4-X를 인풋 시켜주면 식이 되게 간단해지죠? 자, 8 루트 3에, 8분의 루트 3에 얘 집어넣어서 제곱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나왔죠? 오케이, 됐네요. 그럼 싸그리 정리해 볼까요? 그쵸.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하나 더 빼줘버리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 그렇죠. 4분의 루트 3 가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4, 여기가 8이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오케이, 됐네요. 그럼 현재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 x가 최소가 된다? 그렇죠. 얘가 0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x는 어디? 0하고 x는 4 사이 값이니까, 그렇죠. 범위 내에서 충분히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는 얼마다? 4. 4 집어넣었더니
4 루트 3 곱하기 4가 바로 4일 때 최소가 돼서 답은 얼마다? 루트 3일 때 바로 최소값을 S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는 그렇죠. 되게 간단하게 결국 이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현재 단원에서 배우는 어떤 응용 문제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무조건 매차 함수로 바꿔줘야 된다. 이차 함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문제에서 또 다른 팁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여기를 x로 잡았을 때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실수가 아니라 이런 약간 시행착오를 할 거예요.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4-x로 문제를 넣고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이 문제에서 좀 안타까운 거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배정할 때 4-x가 있어서 훨씬 더 좀 식이 좀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테크닉도 알아놓으면 좋다. 일단 이 식을 단순히 x하고 y로 놓고 정리한 다음에 이때 따로 이 식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런 요령도 하나 더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스텝 3까지 해가지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점차 한번 서머리 해보자. 자,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해봤는데, 자, 첫 번째 스텝 1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크게 이해해 보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다시 우리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프하고 2차 함수하고 그렇죠?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게 바로 뭐다? 근이다. 또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값이 바로 뭐다? 근이다. 라는 거 배웠고 근이 만나는 점이 두 개냐, 한 개냐에 따라서 근이 두 개냐, 한 개냐를 결정했었고 그 문제 푸는 테크닉은 뭘 이용했었다? 판별식을 이용했었다. 그게 스텝 1과 스텝 2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 두 번째, 치환. 치환하는 문제는 꼭 나오는데 치환은 얼마나 좋은 거다? 그렇죠. 수학이라는 것을 아주 단순화시키는 아주 엄청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뭘 조심하자? 치환 후에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두 가지 배웠었고 세 번째, 여기서 와서 봤을 때 스텝 3에서는 뭐가 제일 가장 중요했었죠? 숨어져 있는 범위였죠. x하고 y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x값에 숨어져 있는 범위를 찾아내야 한다는 그렇죠. 스텝 2에 아마 19번 문제였을 거예요. 그 문제가 나름 여기서는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던 케이스였고 우리가 여기 봤을 때 25번보다 24번 전에 24번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근해 분리에서 x의 1차항의 개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우리는 귀찮지만 학교 선생님들, 그들은 이 문제 내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문제의 핵심은 뭐다? 귀찮지만 일일이 단계를 나눠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단계 나눠서 문제를 전개해서 모순점을 찾아내든지 답을 구하든지 해야 된다는 게 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2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가 안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가면은 또는 수학 하러 가면 1차항의 개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빨리 푸는 테크닉이 좀 있어요. 이제 물론 그건 그때 배우더라도 지금 서술형에서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은 그걸 케이스로 나눌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연습해서 잘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원에 연습 문제 또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